북한군 수십 명이 이제 군사분계선 요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뢰 폭발로 북한군들이 수십 명이 다치거나 뭐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대전차 방벽을 쌓고 있다 북한이 DMZ 인근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북한이 왜 여기 내려와서 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실제 북방 그 군사 분계선이 있고 네. 2km 북쪽 2km 남쪽 2km의 남방 한계선에는 우리 GOP 철책이 있고 북방 한계선은 북한 철책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매년 이런 철책 보수라든가 그 철책을 연결하는 전술도로라든가 네. 뭐 이런 작업은 해와요. 그런데 지금이 좀 활동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대대적으로 이런 보수를 하고 예. 또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간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차 장벽, 우리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그런 걸 보강하려면 기존에 있던 장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네. 또 취약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쌓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러한 새로 쌓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그 지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이 뭡니까? 남북 관계 정립을 재정립을 했잖아요. 네. 남북은 서로 한 민족이고 통일해야 되는 서로의 대상으로 역대 정부에선 봐왔는데 김정은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하는 두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두 국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일자로 빼버리고 뭐 우리 남쪽에 협상하는 협의기구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두 국가가 된 국경선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의 개념을 우리 북한의 북방 한계선하고 우리 군사 분계선 일대에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국경선화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철책을 더 보강하고 방벽도 보강하고 뭐 그런 그 가시적인 그런 노력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한테 잘 보이고 김정은의 지시를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려면은 그러한 측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사실 군사 분계선에 수십 명이 넘어왔는데 경고 사격하고 경고 방송하고 사격하니까 올라가서 단순 뭐 침범이었다, 단순 뭐 이거 침범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군사회담을 좀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왜 그러는 건지 좀 만나보고. 실효적 조치를 좀, 왜냐하면 평화정착이 필요한데 계속 뭐 대북 확성기 틀고 우물풍선 날아오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니까 유엔군이 사실상 개입을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뭐 물러선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이 좀 군사회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가장 긴급한 것이 그 남북한에 소통할 수 있는 전화선, 소통망을 다시 살리는 거고요. 지금 모든 소통망이 끊어져서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에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해에 의해서 국지전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확전이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 채널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회담을 제의를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군에서는 장성급 회담이 될 수가 있고 또 통일부는 또 나름의 그런 기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도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서서 네. 너무 긴장 조성하지 마라. 네.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때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이제 아마 지금 미국의 사성 장군은 3개 직책이 있어요. 연합사령관, 그러니까요.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네. 사령관인데 아마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만나서 네. 확성기 왜 설치했느냐 이런 걸 따진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이 정전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긴장을 계속 조성해서는 안 된다. 네. 긴장 완화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대사 한국에 네. 와 있는 대사도 네. 긴장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돼서 무력 충돌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네.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미국은 지금 지금 한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죠. 이란 제일 이스라엘이 문제가 문제죠. 제일 1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예. 2순위고 대만하고 중국 그 문제를 3순위고 네. 한반도 문제는 4순위예요. 대선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여기서 지금 선거하기 뭐- 바쁜데 왜 시끄럽게 난리냐.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9.19 군사비 효력 정지도 네. 처음에 작년에 그 비행 금지 구역 효력 정지 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도 미국은 제가 고위급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반대를 했더라고요. 아, 미국이? 미국은 반대를 했고 밀어붙인 거예요. 예, 밀어붙인 거죠. 아. 설득시키고 아마 예. 이번에 9.19 군사비 전면 효력 정지도 미국에서는 찬성하진 않았을 걸로 네. 보여요. 근데 예. 우리 정부에서 원체 강하게 밀고 설득을 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 준 정도인데 예. 가만 두고 보니 각성기까지 가고 이거 이렇게 하다 무력 큰일 충돌 나겠다. 가겠다 하니까 유엔 예. 사령관이 나서가지고. 국방부 장관 찾아가고 예. 또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죠.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무기력하네요.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네. 정말 지금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군사협력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알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가 그 원흉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오늘 아침 도와 모든 보수 언론들은 이 관계를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뭐 반미 연대다 뭐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쓰기도 했던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는 걸 네. 이제 반미 연대라고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 어떤 국익에 반하거나 아니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 이렇게 이어져서 경제가 결국은 어렵게 되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위기로 치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 개념이 부족해요. 아이고. 그걸 없지 아예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다. 측면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는 높이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통선 이런 것도 개설을 다시 복원을 하고 네. 남북 대화도 제의하고 또 우리 힘이 부족하면은 또 우리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안 되면 러시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수단으로 지금은 위기 관리를 해서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되고 더 고조되면 무력 충돌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경제에 또 피해가 가는 거고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